시스템을 보여주셨는데 2년 후에는 플랫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 교수님 또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생님 발표에 대한 약정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교의 한희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문학 연구자라서 사회과학 쪽에서 그런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 정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발표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일단 1차년도 연구에 한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문하고 사회과학 쪽의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궁금증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 간 정보 불평등 지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인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에서의 일종의 좀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좀 다소 약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정책하고 연결되다 보면은 되게 좀 단순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적합한 처방이라든지 실질적인 해결책의 제안이 가장 중요할 부분일 건데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이것들이 이 결과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환류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예상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의도하거나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자문위원회 때도 유사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정보 불평등 인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떤 인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변수들도 활용하겠지만 정보 불평등 인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생성하는 어떤 인과성보다는 상관성 기반의 어떤 변수를 생성하는 부분도 이제 좀 수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사실 결과가 나왔을 때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변수들 또는 어떤 지표들을 좀 이렇게 높이거나 낮췄을 때 이런 정보 불평등 지수 인식에 대한 어떤 지수가 좀 완화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도 좀 플랫폼에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 저희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물론 정보학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정보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지역사회의 다른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특성을 통해서건 이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이런 플랫폼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그 시민분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수한 상황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준비하신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뭐 시간 3분 정도 더 사용하셨으니까 전체 진행은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이어서 다음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에서 최민경 교수님께서 동북아 해역과 인문 네트워크의 역동성 연구라는 아젠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단 HK 교수 최민경입니다. 오늘 저희 그 HK 사업하고 있는 아젠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성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무수입니다. 아까 자꾸 이게 나와서. 네. 우선 저희 사업단 아젠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사업단이 이제 2017년부터 동북아 해역과 인문 네트워크의 역동성 연구라는 아젠다로 HK 플러스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젠다에서 이제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해역이라는 그 용어를 저희 아젠다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해역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는 어떤 바다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서 이제 그 구역을 칭할 때 이제 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어느 해역에 산다라든지 어떤 천연자원이 어디 이 해역에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인문학적인 의미를 더 부여를 해서 아젠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에서 말하는 해역이라는 것은 바다와 관련된 인간 활동의 범위를 말을 하고요. 이 해역 안에서 어떤 트랜스내셔널하고 내셔널하고 로컬한 인문 현상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해역이라는 곳은 강한 네트워크성을 지니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아젠다가 다른 어떤 바다와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의 연구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항구 도시 연구가 바다를 점으로 이미지화하고 예를 들어 해양 문학 연구가 있으면 그것은 바다를 좀 이렇게 넓은 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하고 이해를 하는 해역이라는 곳은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로지는 선, 네트워크로서 저희는 이제 해역을 이해를 하고 아젠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특히 초점을 맞추는 곳이 동북아 해역인데요. 동북아 해역을 이제 지도에 올려 보면은 이와 같이 돼서 환동해권, 환황해권, 환동중국해권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세 해역이 중첩되는 이 빨간 점, 여기가 부산인데요. 그 중심에 이제 저희가 부산을 놓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라는 거는 동북아 해역을 가로지르는 어떤 바닷길의 인문학적인 의미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동북아 지역의 지식, 사람, 문화의 이해를 규정을 해왔던 육지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를 해서 바다, 특히 이제 해역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근현대를 성찰을 하고자 하는 학제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근현대를 바닷길이 지녔던 어떤 물리적, 문화적 힘에 주목을 해서 다시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차원의 역동성을 보여왔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 역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근현대 시기 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은 어떤 국가 간 갈등 속에서 그 역동성이라는 것이 이동성, 양면성, 중층성, 혼종성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다를 살아가는 해역민의 삶과 생활을 유지하는 기반, 그다음에 상호 교류, 공감의 통로로서 전개해왔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부산이라는 곳이 근현대 동북아 해역에서 철도와 항로가 이제 그 인문 네트워크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의 결절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부산발 동북아 해역인문학, 부산발 해역인문학의 정립을 추구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젠다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크게 3개의 연구실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양문화교류, 해양민간교류, 해양네트워크 이 연구실 3개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연구 인력이 여기 이 키워드에 맞춰서 그리고 1단계 1천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대부터 현대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고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교류 연구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해양 네트워크가 낳은 물질적, 정신적 소산의 특징, 그다음에 인문학적 가치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요. 해역 민간교류 연구실에서는 실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이동했던 사람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것들의 기억, 그다음에 최근에는 해양 환경 같은 걸로 둘러싼 어떤 연대 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네트워크는 이 해양 문화교류와 해양 민간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물질적,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고 대표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단에서도 앞서 다른 HK 사업단이나 연구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세미나, 콜로키움, 학술대 포럼 등등 다양한 어떤 규모,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북아협과 인문네트워크 국제학술대에는 매 연차 이제 연구 성과를 집대성을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동북아 해양 번역 안에 있는 학술교류 협정 체결기관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대학,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 성과를 이제 공유하고 발신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해역인문학 총서의 출판으로 이 학술대회 성과 자체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계 해양 포럼 해양 인문학 특별 세션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계 해양 포럼은 올해 이제 17회를 맞이하는 이제 주최 측에서는 해양의 다보스 포럼을 다보스 포럼을 목표로 이제 개최를 매년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 그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포럼이 원래는 이제 이공계 중심 포럼이었는데 2018년부터 저희 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문학 세션을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했던 이 주제들을 보시면 부산항, 그다음에 포류, 그다음에 해저, 어촌 이런 것들로 좀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더해서 좀 향후에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책임자이신 단장님께서 이 세계해양 포럼 기획위원으로 참가를 하셔서 이 다른 이제 기획위원들은 이제 해수부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해운 회사 이런 분들이 가신데 같이 이제 이 세계해양 포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 행사는 그냥 대표적인 거 2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제 활동을 바탕으로 물론 연구 인력들이 논문을 계속 출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집대성을 하고 있는 게 이 해양인문학 총서입니다. 현재까지 총 28권 출판을 했고 2022년에 출판한 이 4권은 이제 올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해역과 전쟁, 피난, 삐라, 해전은 이제 연구 총서고요. 청제국의 몰락과 서양상인 이화영행은 번역 총서, 그다음에 자료 총서는 청국 표류도, 그다음에 시민강자 총서는 바다를 건넌 물건들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각각 연구 총서는 학술 논문을 모아서 내고 있고 번역 총서는 이제 현대 이후의 명저들을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총서는 고전을 번역을 해서 내고 있고 시민강사 총서는 이제 교양서로서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아카이브 자료 총서를 하나 더 낼 예정인데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 사업단의 한국해양수산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결과를 활용할 총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연구 활동이랑 성과를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연 3회 저희 이제 아젠다 관련해서 잡지 받아지기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과 다음에 해양 문학, 예술, 산업
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외부 필진이 참여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 한 500곳 이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서와 받아지기는 저희 그 전시장에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뭐 오전부터 계속 발표가 있었는데 다른 연구소나 사업단에서도 다 비슷한 형태로 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막 엄청 양도 막 많으신 데도 있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사업단이 그래도 조금 더 특성화돼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한국해양수산 아카이브인데요. 이거는 코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계승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경대학교는 부산수산대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대학이라서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뭐 박물관, 기록관 이런데 막 여러 부서의 도처에 해수산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해양수산 아카이브에서 그런 기준 자료를 좀 다시 아카이빙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부산시립도서관, 또 일본 국회도서관에 있는 어떤 동북아 해역 인문 네트워크, 그다음에 해양수산 일반에 관한 자료를 다 모으고 이렇게 조사, 수집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해양수산 아카이브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목록, 그다음에 개요 목차를 공개를 하고 필요시 이제 요청을 하시면 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자료를 몇 개 소개하자면 이메일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이제 올해부터 발간한 아카이브 자료 총서의 모태가 되는 한국 수산지 자료고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제 당시 한반도의 수산 관련된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이제 번역해서 출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 뭐 해군 요람이라는 자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자료는 이제 의창 수협 자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제 어촌의 변화, 그다음에 어민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국내에는 이제 저희 학교 아카이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카이빙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매 연차 그 자료집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6권 출판을 했고 올해는 철도 항로 항구 1930년대 한반도 항만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출판을 했습니다. 아카이브 자료집 또한 전시가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외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경해양지수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어 사업을 계승을 해서 올해 이제 3회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인의 바다에 대한 인식 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국 단위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경해양지수는 어떤 해양인문화 관련된 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한다는